안녕하세요, 요리 유튜버 와깅입니다. 오늘 첫 영상에서는 계란을 가지고 요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그만큼 요리하기 쉬운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계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계란말이입니다. 이번에는 보통의 계란말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색감을 살려서 도시락 선물 반찬으로 안성맞춤인 비주얼로 요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 6개를 그릇에 깨줍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저는 모르고 섞어버렸네요. 이게 참 요리하면서 촬영하는 게 쉽지 않네요. 섞어버린 계란은 냉장고에 넣어주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페트병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계란 껍질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계란을 분리하셨으면 노른자와 흰자에 각각 소금 1티스푼과 설탕 0.5티스푼씩 간을 해줍니다. 편하신 도구로 저어서 풀어주시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노른자를 먼저 넣어줍니다. 불은 약불로 놓으시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계란을 말아줍니다. 계란을 말아줄 때는 저는 면이 넓은 주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계란이 잘 뒤집히기도 하고 계란 각 잡을 때가 편합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젓가락 하나로 다 끝내버리지만 계란말이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넓은 주걱이나 뒤집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노른자를 한쪽에 몰아넣고 흰자를 넣어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아주시고 마지막에 각을 잘 잡아주세요. 완성된 계란말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처음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할 때 노른자가 살짝 깨지는 바람에 겉에 흰자가 약간 누런색이 돼버렸네요. 응용을 해서 계란말이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계란 6개 들어갈 야채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은 저 정도 크기만 준비하고 쪽파는 저 크기의 3분의 1만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이 계란을 풀어주시고 흰자에만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는 본인 기호에 따라 알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야채를 넣어주시는 게 식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노른자와 흰자 넣는 순서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흰자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노른자를 넣고 만들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노른자에 청주를 약간 넣으시면 노른자 특유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찬 없을 때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란 노른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계란 8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불려줍니다. 다음은 진간장을 냄비에 넣고 설탕과 물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파를 넣고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다 끓인 간장은 3-4시간 정도 식혀준 뒤 분리된 노른자에 부어주고 냉장 보관합니다. 빨리 드시고 싶은 분들은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셔도 되는데요, 대신 중간에 노른자를 한번 뒤집어 주셔야 양쪽이 다 간장에 절여집니다. 저는 그냥 밤에 간장을 붓고 다음날 아침에 열어서 먹어보았습니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다들 아시죠? 참기름, 깨, 김가루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거. 먹어보니 정말 반찬 없을 때 해먹기 딱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식감도 약간 간장게장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노른자 특유의 고소함도 느껴지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계란 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 오므라이스입니다. 그중 유명 맛집에서 많이 소개된 회오리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회오리 오므라이스는 처음 시도해봤는데요, 5번 만에 겨우 성공했네요. 먼저 볶음밥을 만들겠습니다. 볶음밥 재료는 취향에 따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스팸, 당근, 파, 그리고 양파 정도만 넣겠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셨다면 볶음밥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다음 야채들과 스팸을 넣어준 다음 같이 볶습니다. 양파를 보고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하면 찬밥을 넣고 주걱날로 눌러주며 볶습니다. 간은 맛소금과 후추 약간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저는 집에 남는 밥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 색깔이 좀 어둡게 나왔는데요, 밥도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볶음밥이 완성되면 밥공기에 담아서 한번 눌러준 뒤 평평한 접시에 담아줍니다. 다음은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냄비에 넣어주고 물, 간장, 설탕, 마늘 넣고 끓여줍니다. 저는 시판용 토마토 소스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토마토 케첩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회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신 것처럼 계란 회오리를 4번 실패했는데요, 거기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가지만 잘 이해하셔서 하신다면 실패 없는 회오리 오므라이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기름을 충분히 두르셔야 합니다. 기름에 계란을 튀긴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기름을 두르셔야 회오리를 잘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조절입니다. 계란말이 할 때처럼 약불로 조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불로 계란을 올리셔야 회오리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후라이팬에 계란을 넣으실 때 이 정도 소리가 나줘야 적당한 온도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간마다 후라이팬을 기울이며 구멍난 부분을 메꿔줘야 합니다. 젓가락으로 돌리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구멍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후라이팬을 기울이면서 메꿔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란이 잘 찢어지거든요. 젓가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후라이팬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이 발생하면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불을 꺼주고 전에 담아놓았던 볶음밥 위에 계란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소스를 옆에 뿌려주고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과 조금의 조미료만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줍니다. 계란의 개수는 후라이팬의 크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름 30cm의 후라이팬에 계란 8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계란 흰자를 가지고 머랭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핸드믹서를 사용했는데요. 5년 전에 3만원 주고 만드는 금액으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네요. 흰자를 그릇에 넣어주고 핸드믹서로 돌려줍니다. 머랭을 쉴 때 거품이 잘 올라오기 위해서는 설탕을 나누어서 넣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3번씩 나누어서 넣어주겠습니다. 흰자에서 저렇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한번 넣어주시고 거품이 흰색으로 변할 때 또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품을 모았을 때 약간 되직해진 느낌이 날 때 설탕을 넣어주시고 조금 더 머랭을 치게 되면 저렇게 들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을 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넣으시고 버터도 조금만 넣어줍니다. 노른자에 소금 약간과 설탕 반 큰술을 넣어서 간을 좀 해주시고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약불로 노른자를 익혀주시고 그 위에 머랭을 올려준 다음 뚜껑을 덮고 5분 동안 익혀주겠습니다. 저는 5분이 지나도 흰자 부분이 덜 익은 것 같아서 2분을 더 익혀주었습니다. 완성된 케이크를 꺼내서 반으로 잘라 서로 포개어준 다음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계란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계란 케이크는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맛은 계란빵 위에 생크림 올려서 먹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맛입니다. 단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꿀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